오늘은 폴리모피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략 이 세 가지 토픽을 공부할 겁니다. 아마도 시간 관계상 이 세 번째 토픽 철치 뉴머럴즈는 상세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픽을 볼까요? 이 연습 문제죠. 별 3개짜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힌트만 드려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문제가 좀 까다롭고 그리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디테일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맵을 폴드를 사용해서 정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폴드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폴드맵 FL은 맵 FL이 되도록, 여기서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L은 이제 X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폴드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성립해야 되죠. 이 폴드 맵을 맵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맵하고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2x 더하기 1로 가는 거죠. 이 함수를 각 원소에 적용하면은 1은 3이 되고 2는 5가 되고 3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증명은 아주 쉽고요. 방금 한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 증명은 뭐 쉬워가지고 별로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트로스하고 인덕션하고 그다음에 각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귀납과서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리라이트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함수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이러한 정형 증명보다는 인포멀 프루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형 증명의 느낌적 증명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map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것의 기능은 이런 거죠. map하고 어떤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써주면은 그 리턴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fold라고 하는 함수는 map과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인수로 받아들이는 함수가 여기서는 x에서 y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x에서 y로 가고 다시 또 y로 가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그 리스트 x, 요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폴드에서는 하나의 인수를 더 받아들이죠. y의 원소로. 그리고 리턴 값도 여기서는 리스트 y인데 여기서는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는 맵과 폴드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두 함수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여기서는 f, 여기서는 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정의에서 이 b는 beginning element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인수가 nil일 때는 b를 리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력 리스트가 nil이 아닐 때는 h t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이 부분은 그 테일에 대한 폴드 값이고요. 여기는 헤드 원소죠. 그러니까 이 h와 이거는 타입이 다릅니다. 이것은 x 타입이고 이것은 y 타입이죠. 그리고 이 우변 전체는 다시 이 y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 정의를 좀 인포멀하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g nil b는 b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보면은 1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렇게 x1 nil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앞에 나온 이 b죠. 그러니까 x1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gx1b. 이런 식으로 원소가 두 개일 때는 g의 첫 번째 인수로는 헤드 원소를 넣고요. g의 두 번째 인수로는 이 폴드를 테일에 어플라이한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이가 1인 리스트가 들어있으니까 방금 했던 요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x1이 아니고 x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가 3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복습입니다. fold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이 length라고 하는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fold length는 fold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fold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fold하고 어떤 함수 g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인수 L, 비기닝 엘리먼트 B를 여기다 써주면 이 양변이 같아지도록 G와 B를 찾으란 얘기죠. 이 둘 중에 B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B는 이 리스트가 nil일 때의 값이죠. 그러니까 B는 fold G nil B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fold length nil이 돼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그리고 이것은 length nil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B는 0입니다. 그 다음에 G를 찾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먼저 G의 타입을 보면 X 화살표 Y 화살표 Y란 말이죠. 그리고 리턴 값이 Y 타입인데 리턴 값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리턴 값의 타입은 net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equal net입니다. 그러니까 G의 타입은 X 화살표 net 화살표 net로 두는 것이 맞겠죠. 이제 fold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함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왜 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렇게 정의한 fold length 함수가 우리가 알던 length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의 formal proof는 찾기가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informal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X라고 하는 타입의 원소일 때 fold length 해주고 A, B, C 리스트를 넣어주면 이게 3이 나와야 되겠죠. 이 계산 과정을 보자고요. 그러면 fold length의 정의 이것에 의해서 이걸 보면은 fold GL0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fold GL0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GA 괄호 열고 GB 괄호 열고 GC 0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GC 0을 보면은 G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두 번째 인수의 successor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C를 볼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인수인 0의 successor,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B, GC0이 아니라 GB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는 볼 필요가 없고 1의 successor니까 2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3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복습이고요. 이제 fold length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fold map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fold의 정의에서 이 y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y를 list y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fold map은 map과 같은 기능을 하죠. 그리고 map의 return value는 list y죠. 그러니까 fold map의 return value의 타입도 list y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fold map을 이렇게 fold를 이용해서 정의할 거기 때문에 fold map의 return value는 fold의 return value입니다. 그리고 fold의 return value의 타입을 우리가 보통 y라고 놓았는데 이번에는 그 타입을 fold map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list y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fold의 정의를 다시 써줬습니다. 원래의 정의와 다른 점은 여기다가 list y라고 써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fold map fl이 map fl이 되도록 fold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때 이것을 fold를 이용해서 만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fold map fl이 fold glb인 G와 B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B를 찾는 건 쉽다고 그랬죠. B는 fold G nil B죠. 그리고 이것이 fold map f nil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map f nil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nil이죠. 그 다음에 이 G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G의 타입을 보면은 G, X 화살표 Y 화살표 Y인데 이 경우에는 Y가 list Y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fold map의 정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먼저 인수와 return value의 타입을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fold GL nil을 써주고요. 이때 G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let in 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G의 타입과 그것의 body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정의와 이 정의를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고요. 근데 여기가 다르죠. G의 타입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anonymous 펑션을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G의 인수가 드러나지 않죠. G의 인수는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G의 인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G의 타입 이거를 써주는 게 아니고 G의 return value의 타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fu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우변, 이 함수 값을 그대로 써주는 거죠.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커링과 언커링을 공부할 때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폴드맵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예를 통해서 L이 x1, x2, x3 이렇게 길이가 3일 때 과연 gxly가 fx ly라고 여기다가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해 주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foldmap fl은 fold gl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fold gl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map fl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쭉 나가 봅시다. 먼저 L이 x1, x2, x3라고 했으니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gx1, gx2, gx3 닐이 된다는 것은 앞서 내가 암기를 해 놓으라고 그랬죠. 여기에 g가 세 군데 나타나는데 맨 오른쪽 것부터 evaluate 할 수 있죠. gx3 닐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타나 있죠. fx3 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fx3 닐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길이가 1인 리스트죠.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리고 다시 gxly죠. 그러니까 gxly는 fxly라고 했으니까 fx2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 옮겨준 거죠. 그 다음에 fx2 fx3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길이가 2인 리스트죠. 그 다음엔 다시 이 정의에 의해서 gx1하고 이 리스트는 fx1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그대로 베껴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트 노테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mapfl이죠. 이걸로써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원래 이런 함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이렇게 함수를 써주었더니 제대로 작동하더라. 그걸 확인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L이 이제 x1, x2, x3일 때 fold gl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mapf x1, x2, x3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쭉 올려보면은. 그런데 mapf x1, x2, x3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glnil에서 L이 x1, x2, x3라고 하는 리스트니까 이 fold의 정의에 의해서 g의 첫 번째 인수는 리스트의 헤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부분은 이 fold g를 이 리스트의 테일에다가 적용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fold g x2, x3 닐은 map f x2, x3 즉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가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이것은 g에 두 개의 인수가 적용된 형태죠. 첫 번째 인수의 이름을 x, 두 번째 인수의 이름을 ly로 둘 수 있죠. 그러면 gxly는 요거니까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x1이 x에 대응되고 이 부분이 ly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x1 대신에 x를 써주고 이거 대신에 ly를 써주는 겁니다. 그럼 됐죠. gxly는 fx l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fx ly라고 쓴 겁니다. 이걸로써 이 폴드맵 문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픽이 이제 커링이죠. 이것으로 컨버트 하는 것을 커링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커링은 해스켈 커리라고 하는 논리학자의 이름을 딴 거죠. 역으로 여기서 이걸로 컨버트 하는 것은 언커링이라고 하죠.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서 플롯 커리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이 함수의 인수는 첫 번째로 하나의 함수죠. x 곱하기 y에서 0 가는 함수. 그 다음에는 대문자 x의 원소, 대문자 y의 원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의 타입은 z고요. 이것의 값은 f하고 xy 페어입니다. 그러면 맞죠? f는 xy 페어를 하나 받아서 z 값을 리턴하는 함수니까 이 함수는 타입 체킹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x 곱하기 y에서 0 가는 함수를 받아서
이러한 함수를 리턴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잘 보면 인수가 3개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면은 인수가 1개, 2개, 3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턴 밸류는 z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타입만 보고서 이 함수의 인수의 개수가 얼마냐 그런 질문에 답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커링을 설명한 대로 이러한 함수 1개를 인수로 받아서 이러한 타입의 함수를 리턴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의에서 보듯이 3개의 인수를 받아들여서 z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SF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커리 프라임이라고. 이 함수는 인수를 1개 받아들이죠. f. 그리고 리턴 타입은 이거죠. 이때는 이 함수의 값으로 리턴 값이 함수이니까 fun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x에서 y에서 0 가는 함수니까 인수를 2개 받아들여야죠. 소문자 x, 소문자 y 이렇게. 그리고 그것의 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f, xy 페어가 되는 거죠. 아까 정의했던 프로드 커리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의 함수를 정의할 때 그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완전히 동일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프로드 커리 더블 프라임입니다. 여기까지는 프로드 커리 프라임과 똑같은데 여기서처럼 fun 그 다음에 인수 2개 x, y 이렇게 써주는 대신에 fun x 그 다음에 이중화살표 그 다음에 fun y 이중화살표 이렇게 쓰는 것도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체크해보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드 커리 트리플 프라임입니다. 이번에는 인수로 f 하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x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y에서 0 가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y 타입의 인수를 받아서 이 z 타입의 리턴 밸류를 리턴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도 역시 체크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함수들이 타입이 똑같다는 거는 이제 다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함수의 behavior도 똑같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증명하죠. 모든 fxy에 대해서 프로드 커리 fxy는 프로드 커리 프라임 혹은 더블 프라임 혹은 트리플 프라임 fxy와 같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트리플 프라임의 경우에만 증명을 했는데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드 언커리라고 하는 함수는 프로드 커리의 역함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입력 인수로 사용하는 함수는 이런 타입을 가지고 그것의 리턴 타입은 x 곱하기 y에서 0 가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콜론을 쓰고 x 곱하기 y 화살표 2라고 써도 되지만 그렇게 쓰질 않고 인수를 2개 받아서 이렇게 z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해도 되는 겁니다. 리턴 밸류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f는 x 타입 인수 하나, y 타입 인수 하나를 받아서 z 타입 값을 리턴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딱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체크를 해보면은 이 문제는 커링에 대한 건 아니네요. 지나가고 여기 커리 언커리 이건 뭐냐면은 이 역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f를 받아서 프로드 언커리 해주고 프로드 커리 해주면 이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f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f로 바꿔주면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 증명은 아주 쉽고요. 그 다음은 커리 언커리인데 방금 했던 언커리 커리와 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증명도 평이한데 약간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플렉티비티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계산이 잘 안 될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언폴드 하는 거죠. 언폴드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 그 원인이 파악됩니다. 즉 first p나 second p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함수들은 반드시 first 한 다음에 x, y 이런 식으로 그 성분들이 드러나 있어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디스트럭트죠. 디스트럭트를 해주면은 이제 x와 y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리플렉시비티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는 김에 좀 계산을 더 해보면은 그 다음에 심플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프로드 언커리를 다시 한번 언폴드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양변이 같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그 리스트의 nth 에러 함수하고
그 length하고 이들 간에 성립하는 어떤 관계에 대한 팩트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콕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책략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discriminate 그리고 injection 이런 게 필요해서 formal proof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SF에서도 이 문제는 informal proof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이 풀압이 무엇을 말하는지 볼까요? 리스트의 길이가 n이라면 n번째 위치에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죠. nth 에러가 none이란 얘기는 그 원소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은 리스트에는 0번째 원소부터 n-1번째 원소까지 있으면 그때 length n이죠. 그렇기 때문에 length n이라는 것은 n번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한 방향으로만 증명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인트로스까지 했을 때 이 귀납 가설이 length L equal n입니다. 이 상태에서 informal proof를 해보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인트로스를 할 때 이 뒤에다가 인수를 하나도 안 써줬죠. 이 얘기는 전부 다 인트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 L, N, H 이 네 개를 인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잘못된 증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만 인트로스를 합니다. 여기서는 컨텍스트에 네 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에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goal prop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컨텍스트에는 두 개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goal prop이 for all 이런 게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인덕션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 강의 노트죠. 이렇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증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귀납가설에 for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귀납가설을 얻게 되고 이제는 여기 첫 번째 증명에서 그 잘못되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픽이 church numeral인데 이거는 사실 다 설명드리려면 한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연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 net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콕에서 자연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church numeral이라는 건데요. 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CNet입니다. 그러니까 church natural number란 얘기죠. 이걸 보면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알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타입의 원소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을 인덕티브를 사용해서 정의했을 때는 그때는 생성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생성자로 생성하면 원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생성자가 없죠. 그럼 어떻게 원소를 찾아내느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do it three times입니다. 전화했던 do it three times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확히 이 타입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do it three times는 이 타입을 가지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원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do it three times가 원소니까 do it four times는 어때요? do it five times 혹은 do it zero times 그런 거 다 여기 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 do it three times 정확히 말해서 골뱅이 do it three times가 이 CNet의 원소인 걸 알았으니까 이걸로써 자연수 3을 나타내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definition 3 해가지고 타입은 CNet고 그것의 값은 do it three times의 골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나 1이나 2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do it three times가 어떤 함수를 받아서 그 함수를 3번 반복하는 그런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값을 넣었을 때 ffx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0는 x를 한 번도 어플라이 안 하는 거고 1은 딱 한 번 어플라이 하는 거고 2는 두 번 어플라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CNet의 원소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무한히 많은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생성하려면 무한히 많은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당연히 successor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successor 함수를 SCC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n이 CNet의 원소죠. 그러면 왜 이것이 successor 함수가 되냐 하면은 이 부분 nxfx가
f를 x에 n번 어플라이한 그런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f를 한 번 더 어플라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f를 x에 n 플러스 한 번 적용한 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게 아닌 것이 do it 3 times가 3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 x f 소문자 x 이렇게 넣었을 때 FFFX가 나오죠. 정확히 NXFX죠. 여기다 3를 넣어보세요. 3. 3를 넣어보면은 이 결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FFFX인 겁니다. 그래서 F3XFX는 F가 4번 X에 어플라이 된 거니까 4가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충분히 디테일하게는 안 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석세스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플러스 함수를 정의해야죠. 근데 플러스를 석세서를 쓰지 않고 정의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C 플러스입니다. church 플러스죠. 이 정의를 보면 특이한 것이 match를 쓰지 않았죠. 그 대신에 함수의 합성을 썼습니다. 여기 인수로 들어온 함수 f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f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일종의 함수의 합성입니다. 이 곱하기는 C 멀트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C 플러스에 대한 인덕션이 아니죠. 귀납을 사용하지 않고 함수의 합성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수함수죠. 처치 익스포넨시에이션이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왜 덧셈, 곱셈, 지수함수가 나오는지는 제가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았고요. 몇 개의 그 이그젬플을 통해서 그냥 느낌적으로 이것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